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시즌2에서는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나친 욕심인가? 예. 법무부 장관에 가기 위해 조국 수석, 뭔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는 떠나게 되지만 잘 알려진 대로 법무부 장관이 유력합니다. 한만석 부장. 예. 이게 글쎄 법무부 장관의 바로 직행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겁니까? 그래봤자 한 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대통령의 예. 비서가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검찰의 독립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좀 약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폐청산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와 상당히 코드가 맞는 총장에다가 대통령의 비서가 그 위에 또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랬을 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청와대 눈치 안 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가지고요. 죽창가라든지 혹은 겁먹고 쫄지 마라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페북 수석의 손가락 정치라고 야당에서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안정감이랄까 또 국무위원으로서 나라 국가 전체를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랄까 또 어떤 약간 상식선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내일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지만 법무부 장관설이 유력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8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가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 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빼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구단주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서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석직에서 내려놓게 되니 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거, 법무부 장관 자리가 조국 수석의 이미지와 맞느냐를 놓고 갑론을 박있습니다. 만약에 조국 수석을 현 정부 초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했는데 조국 수석이라고 못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민정수석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맞느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권재진 민정수석도 이명박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단순히 민정수석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친밀했던 사이다라는 얘기들이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인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권재진 당시 수석하고 조국 수석은 달라.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의 적임자야. 당시에 권재진 수석은 한 것도 없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 일이 아니라 국회로 넘어왔다는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권재진 수석은 이명박 전 당시 대통령과 거리감은 가까웠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조국 수석은
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을 많이 제공했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권재윤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 나경원, 당시에 남경필, 이런 소장파 의원들은 끝까지 당시에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교체가 결정된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도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런 수치심 없는 행태는 그 근저에는 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메시지가 다음 총선을 향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조국 수석을 오늘도 겨냥을 했는데 강선호 부대변인. 그런데 오늘 박지원 의원이 네. 일본의 경제법 관련해서 조국 수석의 이런 SNS 강경 대응에 대해서 네. 아무도 공격 안 하니까 민정수석이 나선 것이다. 하지 말라는 민주당이 바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수석이 이제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 10여일에 걸쳐서 40여 개 포스팅을 했었죠.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야당이 이런 비판을 할 거를 모르고 했느냐, 내지는 야당이 이거를 국민 편가르기다라는 그런 비난을 할 거를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도대체 왜 나서서 이런 여론전에 나섰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시기쯤에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나 아니면 외교부 등의 실무진이 뛰어들어서 이제 실적을 내기 전에 어떤 정지 작업을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수석이 계속해서 페이스북 포스팅을 할 때 사실 여론의 모든 관심이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에 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데로 어떤 공격이 튀어가는 그런 걸 막아주는 블랙홀 역할을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비판을 감수하고 희생을 했다는 면을 크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정수석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메시지를 낸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 내지는 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민정수석에 관해서 적어도 민정수석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하는 잣대는 될 수 없다. 민정수석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검찰 수사에 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보고를 받고 본인이 뒤에서 뭔가 검은 손으로 움직인다든가 그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는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지 예. 현안에 관해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 외에도 시즌2를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는 곳 청와대뿐만 아니고요. 그동안 원외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시즌2에서는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언론에서는 좀 주목하지 않는 쟁점인데 실제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걸 쟁점으로 만들 수도 있는 지나친 욕심인가? 팩트를 잘 챙기는 거. 네, 시즌2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계획대로 이제 9월 하순에 시즌2로 돌아올 경우 내년 총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관련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알릴러의 총선 특집을 꾸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 특집. 지금 큰 틀에서 정리하면 허만수 부장. 청와대에도 이제 수석들,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수석들도 이제 교체를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 또 조국 수석하고, 유시민 이사장도 이제 방송 시즌2인데 뭔가 시즌2의 의미가 방송만은 아닌 것 같으세요. 예, 알릴레오가 그동안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정체기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아마 1보 후퇴로 잠깐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쯤 해서 이제 다시 연다고 하니까요. 그때가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각 당에서 총선 공천과 이제 총선, 그다음에 정기국회와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제 드디어 이제 준비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시민 지금 그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알릴레오의 지금 구독자 수가 아마 8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하나의 매체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큰 매체가 됐는데 그런 영향력 있는 매체가 아무래도 그 집권 여당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식의 방송을 아무래도 좀 할 테니까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교체 얘기와 유시민 이사장 얘기까지 청와대 움직임, 범 여권의 움직임 정리해봤습니다.